32살의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허나 김씨 부인의 남편인 김대감이 폐병으로 일찍 죽자 김씨 부인은 홀로 큰 인삼밭을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얼굴도 고울 뿐더러 몸매도 풍만하여 인근 마을 사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양반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흐트러짐 없이 인삼밭 운영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런 김씨 부인의 집에는 새로 들어온 막쇠라는 젊은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쇠는 키도 크고 무척 건장하였죠. 그러다 보니 같은 일을 해도 다른 머슴들보다 몇 배는 빨랐습니다. 그런 막쇠를 보며 김씨 부인은 속으로 감탄하곤 했죠. 저 막쇠의 힘은 정말 대단하구나.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칠 줄을 모르니. 더욱 특별했던 것은 막쇠의 목소리가 죽은 김대감의 목소리와 무척이나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너무나 흡사해서 김대감이 살아계실 적에는 막쇠가 종종 김대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다른 머슴들과 여종들을 놀리기도 했었죠. 이놈들 어서 일이나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그럴 때면 머슴들과 여종들은 깜짝 놀라 허겁지겁 일을 시작했고 나중에 막쇠의 장난임을 알고는 모두들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이 돌아가신 후로는 그런 장난도 사라졌죠. 김씨 부인의 집에는 개순이라는 여종도 있었습니다. 개순이는 밝고 활발한 성격 덕에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아주 좋았죠. 막쇠와 개순이는 서로를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인삼밭에서 일할 때 눈이 맞아 사랑을 키워갔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항상 몰래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막쇠 오라버니, 오늘 저녁에 창고 뒤에서 만나. 개순이는 이렇게 속삭이며 막쇠와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막쇠도 개순이를 몹시 좋아했지만 주인집 머슴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항상 김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조심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인삼밭 일에 지쳐갔습니다. 넓은 인삼밭을 혼자서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게다가 남편을 잃은 외로움이 밤마다 김씨 부인을 괴롭혔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어찌하여 나를 이리 일찍 두고 가셨습니까? 사내맘만 알려주고 이리 홀로 두고 가시다니요. 김씨 부인은 밤마다 이불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한편 인삼밭 창고에선 막쇠와 개순이가 몰래 만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막쇠의 거친 손길이 개순이의 부드러운 뺨을 어루만졌죠. 오라버니, 누가 볼까 창피해요. 개순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막쇠의 품에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네 것이야, 개순아. 어느새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고 그들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삼밭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낮은 신음소리만이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죠. 금산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땡볕 아래 인삼밭에서 일하는 머슴들과 여종들의 등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죠. 특히 막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며 두 사람 몫을 해내곤 했습니다. 막쇠 오라버니, 이리 와서 물 좀 마셔요. 개순이는 시원한 물을 가져와 막쇠에게 건넸습니다. 고맙다, 개순아. 덕분에 살았네. 막쇠의 말에 개순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김씨 부인도 느낄 수 있었죠. 김씨 부인은 멀찍이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두 사람 사이가 예사롭지 않은데. 그날 저녁 개순이는 평소보다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김씨 부인이 일찍 잠자리에 든 틈을 타 개순이는 대감마님의 사당 뒤편에 있는 술창고로 향했죠. 그곳에는 김대감이 생전에 직접 담근 10년 넘게 묵은 인삼주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막쇠 오라버니한테 한번 맛보여 드려야지. 낮에 그리 땀을 흘리는데. 개순이는 조심스럽게 술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여러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봉인된 항아리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10년이 넘게 묵은 인삼주였습니다. 개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인삼주는 김씨 부인이 대감님을 위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쇠를 위한 마음이 더 컸던 개순이는 결국 작은 주병에 인삼주를 조금 옮겨 담았습니다. 조금만 가져가는 거니까 괜찮겠지? 개순이는 김씨 부인이 담가둔 10년 묵은 인삼주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림을 멈추지 않았죠. 막쇠 오라버니 계세요? 개순이가 창고 문을 살짝 열며 속삭였습니다. 인삼더미 사이에서 막쇠의 그림자가 일어났습니다. 왔구나, 개순아. 개순이는 인삼주가 담긴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오라버니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마님이 대감마님을 위해 담가둔 10년 묵은 인삼주예요. 막새는 병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막새는 개순이에게도 술을 건넸습니다. 너도 한 모금 마셔봐. 정말 좋은 술이야. 개순이는 수줍게 술을 받아 마셨습니다. 인삼주는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에 열기를 퍼뜨렸죠. 두 사람은 술을 나누어 마시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라버니, 개순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새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 김씨 부인이 창고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잠을 이루지 못해 산책을 나온 김씨 부인은 창고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죠. 이게 무슨 소리지? 호기심에 창고 쪽으로 다가간 김씨 부인은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달빛 아래 벌거벗은 채 사랑을 나누는 막새와 개순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이것들이 김씨 부인은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죠. 오히려 두 사람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몰래 몸을 숨겼습니다. 특히 막새의 강건한 몸과 그의 꿈틀거리는 장어같이 생긴 물건이 김씨 부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개순이가 자지러지게 신음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것이 사람의 것이라니. 보고도 믿을 수가 없구나. 김씨 부인은 너무 당혹스러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막새의 장어 같은 것만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생각이람. 내가 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김씨 부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욕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인으로서의 음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씨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잠을 설친 탓에 눈밑이 퀭했죠.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어쩌면 좋을꼬. 김씨 부인은 세수를 하고 단정히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오늘은 마을 장터에 나가 인삼을 팔아야 하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 본 광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님, 아침 진지 드시겠습니까? 개순이가 문 밖에서 공손히 물었습니다. 개순이의 목소리를 들은 김씨 부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어젯밤 그 자지러지던 신음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래. 들어오너라. 개순이는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김씨 부인의 눈에는 개순이의 얼굴이 어젯밤보다 더 상기된 것처럼 보였죠. 개순아, 어젯밤은 잘 잤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개순이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 대답했죠. 네, 마님. 잘 잤습니다. 그래. 어제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무슨 소리였는지 아느냐? 개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죠. 아니옵니다, 마님. 제가 일찍 잠들어서. 김씨 부인은 개순이의 동요를 눈치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사당 뒤 창고에 보관해둔 10년 묵은 인삼주가 좀 줄어든 것 같구나. 혹시 네가 아는 바가 있느냐? 이번에는 개순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막새 오라버니가 너무 힘들게 일해서 조금만 맛보게 해드리려고. 김씨 부인은 개순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이해심이 더 컸죠. 알았다. 이번만 용서하마. 다음부터는 함부로 손대지 말거라. 네,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개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러났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침상을 보았지만 입맛이 없어 거의 손을 대지 않았죠.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어젯밤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씨 부인은 머슴들에게 인삼을 옮기게 하고 마을 장터에 나가 인삼을 팔았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머릿속을 비우려 했지만 여전히 막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마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옆에서 약재상의 김천댁이 물었습니다. 아닐세, 그저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네.
아이고, 청상 과부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유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서방도 없이 어찌 지내는 게 쉽겠습니까? 김천댁의 말에 김씨 부인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죠. 그녀도 여인으로서의 욕망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장터에서 돌아온 김씨 부인은 우연히 인삼밭에서 일하는 막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새는 상의를 벗고 인삼을 캐고 있었죠. 땀에 젖은 그의 근육질 상체는 석양 아래 더욱 빛났습니다. 김씨 부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입술을 깨물었죠. 여기도 막새, 저기도 막새. 어쩌자고 자꾸 내 눈에는 막새만 보이는 것이야. 그날 밤 김씨 부인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척이며 한숨만 내쉬었죠. 그리고 문득 죽은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방님, 이리 산의 맛을 알게 하고선 왜 이리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까? 이 몸이 이렇게 괴로운데. 김씨 부인의 한탄 소리는 방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우연찮게 창고의 홍삼 상태를 확인하러 온 막새의 귀에 들어갔죠. 막새는 발걸음을 멈추고 김씨 부인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이 저리 괴로워하시다니. 막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의 머릿속에 대담한 생각이 스쳤죠. 김대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자신의 재주를 이용해 김씨 부인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께서 그리 대감마님을 그리워하시니. 막새는 조심스럽게 김씨 부인의 방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김대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속삭였죠. 부인 그리 슬퍼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 곁을 떠난 것이 아니오. 여전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소. 김씨 부인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김대감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죠. 서방님, 그렇소. 내일 밤 자정에 내가 부인을 찾아가리다. 방문을 열어두고 모든 창을 닫고 불을 모두 꺼두시오. 내가 부인에게 갈 것이오. 김씨 부인은 놀라움과 기쁨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자신을 찾아온다니 믿기지 않았죠. 서방님, 정말입니까? 당신이 정말 오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더 이상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막새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의 행랑채로 돌아갔죠. 그의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한 일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내가 미쳤구나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새의 마음 한편에서는 김씨 부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었죠. 사실 막새도 김씨 부인의 풍만한 몸매에 은근히 마음이 끌렸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막새는 평소와 같이 인삼밭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밤에 있을 일로 가득 차 있었죠. 그의 이상한 행동을 개순이가 눈치챘습니다. 오라버니, 오늘따라 왜 그리 정신이 없으세요? 벌써 3번이나 같은 곳을 파셨잖아요. 막새는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아, 그렇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럼 오늘 저녁에 내가 불끈하게 만드는 음식을 해드릴게요. 토종닭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로 백숙을 끓여드릴게요. 10년근 인삼도 넣고요. 막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오늘 밤 그는 김씨 부인의 방으로 갈 예정이었으니까요. 고맙지만 오늘은 좀 쉬고 싶구나. 내일 먹자. 개순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막새가 먹을 것을 거절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오라버니 얼굴이 수상해요. 아니다. 정말 피곤해서 그래. 내일 꼭 먹을게. 개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죠. 한편 김씨 부인도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죽은 김대감이 자신을 찾아온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었죠. 그녀는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향을 피운 뒤 새 이불을 펴놓았습니다. 오늘 밤에 정말 서방님이 오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환청을 들은 걸까? 김씨 부인은 계속해서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방님이 오리라는 확신이 있었죠. 저녁이 되자 김씨 부인은 평소보다 일찍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인들에게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명했죠. 오늘은 일찍 쉬거라. 내일은 인삼 캐는 일이 많을 테니. 하인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마님의 명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순이만 김씨 부인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보았죠. 마님, 혹시 몸이 편찮으세요? 아니다. 그저 좀 쉬고 싶을 뿐이다. 너도 어서 가서 쉬거라. 개순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치를 살피며 막쇠의 행랑채로 향했죠. 하지만 막쇠의 행랑채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오라버니가 어디 갔지? 개순이는 한동안 막쇠의 행랑채 주변을 서성이다가 결국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죠. 밤이 깊어지자 김씨 부인은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모든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모두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갔죠. 그녀는 속옷만 입고 김대감을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정말 오시는 건가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김씨 부인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죠. 그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정이 되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김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남자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죠. 서방님, 김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김대감의 목소리로 말했죠. 그렇소 부인. 그동안 부인의 몸이 그리워 이리 다시 내려왔소. 김씨 부인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김대감이 정말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죠. 그녀는 팔을 벌려 김대감을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 사내는 천천히 김씨 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죠. 김씨 부인은 남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오. 그 사내의 목소리는 정확히 김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가 자신의 서방이라 믿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이별 후의 재회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손길이 김씨 부인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죠. 부인, 이렇게 부인을 다시 만나다니. 김씨 부인은 남편의 품에 안겨 행복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이상한 점을 느꼈죠. 생전에 김대감은 그렇게 강하게 자신의 깊은 곳을 채워주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사내는 지금 그녀의 깊은 곳이 터져나가라 찔러대고 있었거든요. 서방님, 몸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남자는 김대감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승에서 당신만을 생각하다 보니 이래 된 것 같소. 부인을 더 잘 안아주기 위해서. 김씨 부인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대감이 자신을 위해 저승에서까지 노력했다니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이별 후의 재회를 뜨겁게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방 안을 밝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문득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졌죠. 그래서 김씨 부인은 사내의 얼굴을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김대감이 아닌 막쇠였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김씨 부인은 벌떡 일어나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막쇠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죠. 마님, 저 그게. 김씨 부인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실망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막쇠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희롱한 것이냐? 당장 이실 찍고 하지 못할까? 막쇠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님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다 무엇이냐? 내 서방님인 척하며 나를 탐하지 않았느냐? 막스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기지로 허겁지겁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대감마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대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제 몸을 잠시 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씨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막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감님의 명을 따라 마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제 몸에 대감님의 영혼이 들어오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마님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김씨 부인은 막쇠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지 못하는 사이 막쇠의 물건에 흠뻑 빠져버려 있었죠. 김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마음속에서
막세에 대한 감정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꼈죠. 네 말이 사실이라면 대감님이 너를 통해 나를 찾아온 것이겠구나. 막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님. 그런 것 같습니다. 대감님의 영혼이 저를 통해 마님을 만나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김씨 부인은 막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이불을 펼치고 막세에게 손짓했죠. 그렇다면 내 서방님이 너를 통해 나를 찾아온 것이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겠구나. 막세는 김씨 부인의 손길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김대감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않고 막세 자신의 목소리로 김씨 부인을 안았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오래전부터 사모해왔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없었지요. 김씨 부인은 막세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도 알게 모르게 막세를 의식하고 있었으니까요. 막세야, 나도 네가 미웠던 것은 아니었단다. 두 사람은 그렇게 진심을 나누며 다시 한번 사랑의 불꽃을 태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짓도 속임수도 없이 순수한 감정으로 서로를 받아들였죠.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즐거움을 경험했고 막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마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김씨 부인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막세는 이미 동이 트기 전에 방을 빠져나와 인삼밭으로 향했죠. 두 사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생기가 돌고 있었죠. 여인으로서의 즐거움을 다시 찾은 기쁨이었습니다. 어머, 마님, 오늘따라 얼굴이 화사하세요. 개순이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웃었죠. 그런가? 어젯밤 잠을 잘 잤더니 그런가 보다. 개순이는 김씨 부인의 변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죠. 특히 김씨 부인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것도 수상했습니다. 한편 막세는 인삼밭에서 일하며 내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김씨 부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확신했습니다. 오라버니, 웬일로 그렇게 싱글벙글하세요? 개순이가 물을 가져오며 물었습니다. 막세는 당황하며 웃음을 감추려 했죠. 아니, 그냥 날씨가 좋아서. 정말요? 어젯밤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개순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막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일까요?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냥 평소처럼 잤지. 어젯밤에 오라버니 행랑채에 불이 꺼져 있길래 찾아갔었는데 안 계시던데요? 막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개순이가 자신을 찾아왔었다니 큰일 날 뻔했죠. 아, 그게 옆마을에 칠보기가 아파서 잠시 다녀왔어. 개순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막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라버니, 오늘 저녁에는 꼭 제가 준비한 토종백숙 드셔야 해요. 어제 약속하셨잖아요. 막세는 난감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마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개순이와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럼 당연하지. 막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김씨 부인에게 가 있었죠. 저녁이 되자 개순이는 정성껏 토종백숙을 준비했습니다. 큰 솥에 토종닭을 넣고 10년근 인삼을 수북이 넣어 끓인 것이었죠. 그 향기가 온 마당에 퍼졌습니다. 막세 오라버니, 어서 오세요. 백숙이 다 됐어요. 개순이는 막세를 불렀습니다. 막세는 마지못해 개순이의 방으로 향했죠. 그의 마음은 김씨 부인에게 가 있었지만 개순이의 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구나. 막세는 개순이가 준비한 백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토종닭은 보기만 해도 살이 오른 것이 먹음직스러웠고 인삼으로 국물의 진액을 흠뻑 우려낸 것이 보였죠. 자, 많이 드세요. 오라버니가 힘을 내야 인삼밭 일도 잘할 수 있잖아요. 개순이는 막세에게 닭다리를 건넸습니다. 막세는 고맙게 받아 맛있게 먹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김씨 부인에게 가 있었습니다. 토종닭에 인삼을 넣으니 정말 맛있구나. 그렇죠. 특별히 마님 몰래 10년근 인삼을 넣었어요. 오라버니 보양을 위해서요. 개순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마님께 여쭙고 가져왔어야지. 괜찮아요. 우리 인삼밭이 얼마나 넓은데요.
몇 불이 없어진다고 누가 알겠어요? 개순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새는 마음이 불편했죠. 김씨 부인이 자신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몰래 인삼을 가져다 쓰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이 백숙을 먹고 있을 때 마침 김씨 부인이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랑채에서 나오는 향긋한 냄새에 발걸음을 멈추었죠. 이게 무슨 냄새지? 인삼 냄새가 나는구나. 김씨 부인은 호기심에 개순이의 행랑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녀가 본 것은 막새와 개순이가 함께 토종백숙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가슴에 질투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젯밤 자신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막새가 이제는 개순이와 정답게 식사를 하고 있다니 배신감이 들었죠. 저 둘이 저렇게 가까웠단 말이지. 김씨 부인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죠. 막새에 대한 감정, 개순이에 대한 질투,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머슴과 그런 관계를 맺다니. 김씨 부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막새에 대한 감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김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어찌 이리 된 것인가. 머슴을 사랑하다니. 그때 조용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가슴이 뛰었죠. 거기 누구냐? 마님, 저입니다. 막새입니다. 김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죠. 들어오너라. 막새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씨 부인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죠. 마님, 어젯밤 일로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김씨 부인은 차갑게 막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막새에 대한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죠.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느냐? 방금 개순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느냐? 막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 그것은 개순이가 토종백숙을 준비했다고 해서. 그래, 10년근 인삼을 수북이 넣어서 말이지. 내 인삼을 훔쳐서? 김씨 부인의 말에 막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사실 인삼 몇 뿌리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막새와 개순이의 친밀함에 질투를 느낀 것이었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느냐? 막새는 용기를 내어 김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마님, 제가 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젯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차가운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녀도 막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너는 개순이와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 막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사실입니다, 마님. 개순이와 저는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마님을 만난 후로는 제 마음이 완전히 마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씨 부인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막새를 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개순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막새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나는 주인이고 너는 머슴인데. 막새는 결연한 표정으로 김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사랑에는 신분의 구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님도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김씨 부인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막새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고 싶었죠. 그래, 나도 너를 싫어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비밀로 해야 한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그것만 지켜진다면 밤에는 너를 내 서방님이라 생각할 것이다. 마님, 막새의 손이 김씨 부인의 치마폭을 조심스레 더듬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에 그녀는 몸을 떨었죠. 막새야. 아니, 서방님, 이리 오세요. 김씨 부인의 속삭임에 막새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마님, 아니 부인. 막새의 숨결이 뜨거워졌고 두 사람의 몸은 이불 위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씨 부인과 막새는 남들의 눈을 피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밤중에 몰래 만나 사랑을 나누고 낮에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개순이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막세가 밤에 자주 사라지는 것을 눈치챘고 김씨 부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알아차렸죠. 막세 오라버니 요즘 밤에 어디 가세요?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개순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막세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인삼밭을 지키러 나가는 거야. 요즘 인삼 도둑이 많아서. 개순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막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막세의 말을 믿지 않았죠. 정말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저도 함께 가볼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변명을 찾아야 했죠.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충분해. 개순이는 더욱 의심했습니다. 한편 김씨 부인은 자신과 막세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개순이의 시선이 달라진 것도 알아차렸죠.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개순이가 의심하고 있어. 김씨 부인은 고민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머슴과 여종들을 불러 모았죠. 자네들 오늘부터 모두의 품삯을 올려주겠네. 그동안 고생 많았네. 머슴들과 여종들은 기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품삯 인상에 모두가 감사했죠. 그리고 개순아, 너에게는 특별히 산 너머 짜투리 인삼밭 새마지기를 주겠다. 개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삼밭 새마지기라니 그것은 적지 않은 재산이었죠. 마님, 정말입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큰 선물을? 김씨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오랫동안 나를 잘 모셔왔으니 이제 네 앞길을 열어주고 싶구나. 그러니 머슴 봉삼이와 함께 그 인삼밭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려무나. 개순이는 당황했습니다. 그 늙은 노총각 봉삼이와 함께 가라니 그것은 떠나라는 말이 아닌가요? 하지만 마님, 저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봉사모라버니와 혼인을 올리는 건 싫습니다. 봉삼이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다. 너희 둘이 함께 인삼밭을 가꾸면 좋은 부부가 될 것이다. 김씨 부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개순이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씨 부인의 진짜 애도를 눈치챘죠. 자신을 막세로부터 떼어놓으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개순이는 막세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오라버니, 마님이 저를 내보내려고 해요. 산 너머 인삼밭으로 가서 봉삼이 오라버니와 함께 살라고 하시네요. 막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김씨 부인의 계획을 몰랐던 것이었죠.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마님이 저에게 인삼밭 새마지기를 주시면서 봉삼이 오라버니와 함께 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오라버니, 마님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막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개순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김씨 부인과의 관계를 생각했죠. 개순아. 그게 오라버니, 제 말이 맞죠? 오라버니와 마님 사이에 뭔가 있는 거죠? 막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미안하다, 개순아. 내가 잘못했어. 개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세의 입에서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더 아팠죠. 오라버니, 저는 오라버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막세는 개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했죠. 개순아, 정말 미안하다. 나도 너를 좋아했어.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나 봐. 개순이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막세의 마음이 이미 김씨 부인에게 가 있다면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막세는 개순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포옹에는 오랜 세월의 애틋함이 담겨 있었죠. 개순아. 막세의 손이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개순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막세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럽게 우는 개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개순이는 봉삼이와 함께 산 너머 인삼밭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심도 있었죠. 개순아, 잘 가거라. 행복하게 살아라. 김씨 부인은 개순이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개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김씨 부인과 막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물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개순이의 시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막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제부터 내 몸과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지. 막세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김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아니, 부인. 제가 평생 부인을 사랑하겠습니다. 김씨 부인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방님, 그렇게 두 사람은 인삼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관계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믿으며 함께 살아갔죠. 매일 밤 김씨 부인의 방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이 꽃피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주인과 머슴으로서 인삼밭을 함께 가꾸었죠. 그들의 인삼밭은 점점 더 번창해갔고 그들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편 산 너머 인삼밭에서는 개순이와 봉삼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죠. 봉삼이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가 개순이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습니다. 개순아,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널 사랑할게. 봉삼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개순이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막세를 잊고 봉삼이와의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였죠. 세월이 흘러 금산의 인삼밭에는 두 쌍의 행복한 부부가 살게 되었습니다. 김씨 부인과 막세 그리고 개순이와 봉삼이. 그들은 각자의 인삼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지금도 금산에 가면 인삼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김씨 부인과 막세의 사랑 이야기가 속삭이듯 들려온다고 합니다. 인삼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옛날의 뜨거운 사랑이 다시 피어오른다고 하죠.